일화 금지된 시선. 저는 결코 이런 남자가 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이웃집 창문 너머로 몰아넣었죠. 새벽 2시, 박미경의 침실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제 귀를 자극했거든요. 창문 틈새로 보이는 그녀의 벗겨진 어깨가 달빛 아래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격렬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조개가 낯선 남자의 물건을 감싸며 움직이는 장면을 저는 숨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아, 더, 더 세게. 미경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로질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부녀회장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저는 강연우 57세입니다. 한때는 시청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일했지만 지금은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어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 강민수의 병원비 때문에 매달 800만 원씩 나가는 돈을 마련하는 게 저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거든요. 오늘도 병원에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희망적인 소리는 해주지 않더군요. 환자 상태가 호전되려면 최소 2년은 더 봐야겠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서점 매출은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아들 병원비는 800만 원. 부족한 600만 원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 제게 박미경의 그 장면은 마치 계시처럼 다가왔죠. 완벽한 가정의 아내로 알려진 그녀에게도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이 조깅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요. 검은색 레깅스에 흰색 상의를 입은 그녀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4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몸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 씨. 미경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녀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일찍 운동 나오시네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남편이 야근이 많다 보니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젯밤 그녀는 전혀 외롭지 않았거든요. 낯선 남자와 뜨겁게 얽혀 있었으니까요. 그러시군요.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표정이 좀. 미경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만. 그녀가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경의 집에 불이 켜지길 기다리면서요. 밤 11시쯤 현관문이 열리더니 미경이 나왔어요. 평상복이 아닌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그녀를 따라 나섰어요. 미경은 자신의 차를 타고 시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그녀가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롯데호텔 20층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죠. 미경이 어떤 남자들과 만나는 모습을요. 3명의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에 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들 중 한 명은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의회 의원 김태준이었거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미경과 그 남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했지만 너무 멀어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후 미경이 나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킨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경이 도대체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제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아들의 병원비 때문에 절박한 저에게는 모든 가능성을 탐색해야 했거든요. 설사 그것이 위험한 일이라 해도요. 집에 도착한 미경은 곧바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호텔에서 봤던 남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의 은밀한 만남을 지켜봤죠. 미경이 그 남자의 품에 안기며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모습, 서로의 옷을 벗기며 침대로 향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미경아, 오늘 일이 잘 풀렸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재개발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동네 땅값이 3배는 오를 거야. 우리가 미리 사둔 땅들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개발 이야기였어요. 그것도 우리 동네이요. 그렇다면 제 서점도. 그런데 아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 서점 아저씨. 강현우? 걱정 마. 곧 처리할 테니까. 제 이름이 나오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처리한다고요? 미경과 그 남자는 다시 격렬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에게 전혀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웠거든요. 제가 무언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았으니까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재개발, 토지 투기, 그리고 저를 처리하겠다는 협박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결심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설사 위험하더라도요. 이화 위험한 게임.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미경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을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그녀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미경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11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항상 같은 패턴이었죠. 검은색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말이에요. 이번엔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로비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려고요. 금요일 밤 저는 미경을 따라 롯데호텔에 갔습니다. 로비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이번엔 5명이었습니다. 지난번에 3명에 2명이 더 추가된 거죠. 그 중에는 제가 잘 아는 얼굴도 있었어요. 우리 동네 이장 최용식이었습니다. 미경 씨 덕분에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태준 의원이 만족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민들 설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보상금을 후하게 주기로 했으니까요. 다만 몇 명이 아직 버티고 있어서 누구인가요? 미경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점하는 강현우, 그리고 세탁소 하는 박영수. 이 둘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어요. 제 이름이 또 나왔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현우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어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떻게요? 그 사람 아들이 식물인간이라고 들었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적절한 제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아들의 상황을 이용하겠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시의회 표결이 다음 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들의 회의는 1시간 정도 더 계속됐습니다. 재개발 후 이익 배분, 토지 매입 계획 등등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미경이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차에 타기 직전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미경 씨, 그녀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현우 씨, 이런 곳에서 웬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느낀 모양이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재개발 이야기요. 미경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내용이 아닌 것 같네요. 제 차에 타시죠.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차에 탔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미경은 한적한 강변도로로 차를 몰았어요.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저에겐 전혀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는 뭘 알고 계시는 거죠?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는 없었습니다. 재개발 계획, 토지 투기, 그리고 주민들 회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한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요. 미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고발하거나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들 치료비가 절실해요. 매달 800만 원씩 나가는데 서점 수입으론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에 끼워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신 입을 다물겠어요. 그리고 재개발에도 적극 찬성하겠고요. 미경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현우 씨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일단 당장 아들 치료비요. 그리고 재개발 후 이익도 조금 나눠주셨으면 해서요. 얼마나요?
치료비로 5천만 원, 그리고 재개발 이익의 5%요. 미경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현우 씨,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안하는 거죠.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완전히 우리 편이 되셔야 해요. 그냥 입만 다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요? 다른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이요. 현우 씨는 이 동네에서 나름 신뢰받는 분이니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웃들을 속이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먼저 세탁소 박영수부터 설득해 보세요. 미경이 다시 차를 출발시켰어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현우 씨, 이 일은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살릴 기회를 잡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야 하는 걸까요? 새벽 무렵 문득 아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나기 전 활짝 웃던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설사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해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영수 세탁소에 갔습니다. 미경의 지시대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요. 영수 형, 재개발 건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박영수가 다리미질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현우야, 너까지 그러는 거야? 나는 절대 안 팔아. 우리 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가게인데. 하지만 보상금도 많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는 우리 삶의 터전이거든. 박영수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쉽게 설득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형, 사실 저도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더라고요.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게 이상해. 박영수는 예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저의 변화를 눈치챈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현우야, 너 혹시 미경이한테 뭔가 들은 거 아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영수도 미경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 수상해. 요즘 밤마다 어디 나가더라. 그것도 정장 입고 말이야. 박영수도 미경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네요. 저만 관찰한 게 아니었어요. 혹시 형도 뭔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재개발 이야기 뭔가 수상해. 너무 급작스럽게 나온 얘기 아냐? 박영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 겨우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경이가 부녀회장 되기 전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 그 여자가 오면서부터 갑자기 시작된 일이야.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경과의 거래를 계속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차마 숨겨진 과거. 박영수와의 대화 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경과의 거래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파헤쳐야 할지 갈등이 깊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미경의 집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미경이 혼자 뭔가를 태우고 있더군요. 뒷마당에서 서류들을 불태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미경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미경 씨, 어젯밤에 뭘 태우고 계셨어요? 미경이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뒷마당에서 서류 같은 걸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현우 씨, 제 사생활을 감시하고 계신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우연이요? 매일 밤 제 집을 지켜보는 게 우연이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경이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경 씨, 저는 현우 씨, 우리 어디 가서 얘기해요. 여기선 안 될 것 같네요. 미경이 다시 저를 차에 태웠어요. 이번에는 시외각의 한적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왜 여기로 오셨어요?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요. 펜션에 도착하자 미경이 방 하나를 잡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미경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가웠던 표정이 사라지고 뭔가 유혹적인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했어요. 현우 씨,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미경이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녀의 치마가 살짝 올라가면서 허벅지가 드러났어요. 그럼요. 사실 저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어요. 미경이 천천히 옷을 정리하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를 자극했어요. 30년 전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어요. 작은 건설 회사였죠. 그런데 어떤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면서 회사가 망했어요. 그런 일이 그 공무원이 누군지 아세요? 미경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구죠? 현우 씨 아버지예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미경의 가족을 망하게 했다고요? 그게 무슨 강일수 도시계획과장. 기억나시죠?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정확했어요.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재산도 심지어 아버지의 목숨까지.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저와 어머니는 남의 집살이를 하며 힘겹게 살아야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판단이 한 가족을 파멸시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예요? 복수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삶을 찾으려는 거예요. 빼앗긴 것들을 되찾으려는 거죠. 미경이 소파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요. 현우 씨, 우리 서로 도와줘요. 저도 힘든 과거가 있고 현우 씨도 아들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미경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어떻게요? 이 일을 함께 성공시키면 현우 씨도 아들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고 저도 제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미경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목에 닿았어요. 하지만 그건 현우 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존이에요. 도덕이나 윤리는 나중 문제고요. 미경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박영수는 어떻게 하죠? 절대 안 넘어올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현우 씨는 다른 주민들만 신경 쓰시면 돼요. 미경이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어요. 현우 씨, 우리 진짜 파트너가 되어요.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저는 잠시 모든 걸 잊고 그 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경이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더욱 가까워졌죠. 미경 씨, 조용히 해요. 오늘만은 모든 걸 잊어버려요. 미경이 저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기며 열정적으로 얽혔어요. 그녀의 조개가 제 물건을 감쌌을 때 저는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 현우 씨, 미경의 신음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연인처럼 격렬하게 사랑했어요. 1시간 정도 후 우리는 서로 품에 안긴 채 침묵했습니다. 미경의 맨살이 제 가슴에 닿아 있었어요. 현우 씨, 이제 정말 파트너예요. 미경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미경의 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미경을 위해서도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른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하고 보상금이 얼마나 많은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서히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영수만은 여전히 완강했어요. 현우야, 너 정말 이상해졌어. 뭔가 숨기는 게 있지? 박영수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미경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영수의 세탁소에 불이 난 거예요.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기계들이 상당 부분 손상됐습니다. 이상하네요. 전기 문제도 없었는데 소방관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저는 미경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박영수를 제거하기 위해 일부러. 미경 씨, 혹시 어젯밤 어디 계셨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집에 있었어요. 왜요? 박영수 세탁소에 불이 났거든요. 그래요? 큰일이네요. 미경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그녀의 짓이라고요. 현우 씨, 이제 박영수도 재개발에 찬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탁소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 보상금이 절실할 거거든요. 미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영수는 결국 재개발에 찬성하기로 했어요. 세탁소 복구 비용 때문이었죠.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미경은 약속했던 돈을 줬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현우 씨, 이제 시작이에요. 재개발이 완료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미경의 방법들이 너무 극단적이었거든요. 과연 이 길이 옳은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이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5천만 원으로 당분간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널 살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제가 이웃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그때 간병인이 다가왔습니다. 환자 아버지세요? 네, 그런데요. 어떤 할머니가 이걸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간병인이 건넨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현우 씨, 미경이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구시장 뒤편 김밥집으로 오세요. 마이너스 김복순 드림. 김복순. 그 이름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가끔 언급하던 이름이었어요. 미경의 친어머니였던 김복순 할머니 말이에요. 미경에게는 새어머니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친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살아계셨던 거네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그 할머니를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미경에게 알려야 할까요? 결국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 날 밤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미경에 대한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구시장은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라 을씨년스러웠어요. 김밥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현우 씨죠? 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김복순이에요. 미경이의 친어머니죠.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미경이에 대해 뭘 알려주시려고요? 그 애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현우 씨도 조심하셔야 해요.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들어 있어요. 미경이의 정체, 그리고 현우 씨 아들 사고의 진실까지. 제 아들 사고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미경이가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경이 제 아들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요? 이 상자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모른 척 하시겠어요? 할머니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할머니, 정말 미경이가 집에 가서 혼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 애는 정말 무서운 아이예요. 할머니가 사라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그리고 미경과 제 아들의 사고는 정말 관련이 있는 걸까요? 사화 진실의 상자. 집에 돌아온 저는 김복순 할머니가 준 상자를 식탁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열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게 나을까요?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오래된 신문 기사였습니다. 30년 전 기사였는데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건설업체 대표 자살, 허가 취소로 인한 경영난이 원인.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미경의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를 취소한 공무원이 제 아버지 강일수였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기사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내용이었어요. 고인의 딸 박미경 당시 17세은 언젠가 복수하겠다며 오열했다고 전해진다. 17세 미경이 이미 복수를 다짐했던 거네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때부터 계획된 것일까요? 다음으로 찾은 건 미경의 학적부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심리학을 전공했더군요. 그것도 범죄 심리학까지 부전공으로 했어요. 이런 걸 왜 숨겼을까? 더 뒤져보니 미경의 결혼 관련 서류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과 결혼한 시기가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온 시기와 거의 비슷했거든요. 설마 미경이 저를 노리고 이 동네로 온 건 아니겠죠?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의 교통사고 관련 서류였어요. 경찰 조사 기록, 보험사 조사 보고서, 그리고 목격자 진술서까지. 목격자 진술서를 읽어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검은색 세단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차량의 부분 번호판이 적혀 있었는데 미경의 차량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미경이 제 아들의 사고에 관련되어 있다는 건가요? 더 자세히 읽어보니 사고 당일 미경이 그 학교 근처에 있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처 카페의 영수증, 주차장 CCTV 캡처 이미지까지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의 일치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미경이 의도적으로 제 아들을 노렸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미경의 일기장이었어요.
3년 전부터 쓴 일기들이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강현우를 찾았다. 그놈의 아들부터 처리해서 고통을 맛보게 하자. 민수라는 아이의 등하교 시간을 파악했다. 다음 주에 실행하자. 성공했다. 강현우가 얼마나 괴로워할지 생각하니 속이 시원하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이 정말로 제 아들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했던 거였어요. 복수를 위해서 말이죠. 이 미친년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당장 미경을 찾아가서 따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단 진정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서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미경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오전 10시쯤 미경이 서점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요. 현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젯밤에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안 드렸어요. 재개발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좋은 소식이요? 시의회에서 승인이 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미경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제 아들을 다치게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현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혹시 민수 때문에 걱정이세요? 이제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텐데. 미경이 제 아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 입으로 어떻게 민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걸까요? 미경 씨, 혹시 제 아들 사고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사고 당일에 학교 근처에서 목격된 차량이 있다고 해서요. 현우 씨,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과거 일은 잊으시는 게 잊으라고요? 제 아들이 식물인간이 됐는데 잊으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경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 씨, 진정하세요. 저도 민수가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거짓말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물론이죠. 현우 씨 아들인데. 미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경 씨, 사실 어제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누가요? 김복순이라는 할머니요.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확실히 반응이 있네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데요? 미경 씨와 제 아들 사고가 관련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우 씨, 그 할머니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미경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반응이 모든 걸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미경 씨,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현우 씨,
저 정말 억울해요. 어떻게 그런 의심을. 미경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뭐요? 사고 당일 미경 씨가 어디 있었는지 증명해 보세요. 미경이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현우 씨,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제 끝이에요, 미경 씨. 저는 진실을 알아버렸거든요. 미경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진실을 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하, 현우 씨,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현우 씨도 공범이잖아요. 재개발 사기에 가담했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경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저도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우리가 펜션에서 한 일도 있고 증거도 다 있어요. 미경이 휴대폰을 꺼내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저와 그녀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런 걸 언제? 현우 씨, 이제 알겠죠?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오화 최후의 선택. 미경의 협박을 받고 나서 며칠간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아들을 다치게 한 범인과 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경의 말대로 저도 이미 공범이 되어버렸거든요. 재개발 사기에 가담했고 그녀와의 불륜까지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외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김복순 할머니였습니다. 현우 씨, 상자 내용을 보셨죠? 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미경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할머니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미경의 협박까지 포함해서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애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어떻게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심해졌고요. 할머니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미경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하지만 현우 씨가 용기를 내셔야 해요. 무슨 방법인가요? 할머니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미경이의 또 다른 범죄 증거들이 들어 있어요.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의 증거죠. 어떤 일들이요? 보험 사기, 횡령,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요. 살인 교사요? 박영수 세탁소 화재 사건. 그것도 미경이가 시킨 거예요.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지만요.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미경이 정말 무서운 여자였네요. 이 증거들로 미경이를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현우 씨도 처벌받을 각오를 하셔야 해요. 재개발 사기 공범이니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가 처벌받더라도 미경을 고발해야 할까요? 할머니, 왜 이제야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진작에 경찰에 신고하셨으면.
현우 씨가 미경이와 엮이기 전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무슨 증거요? 현우 씨와의 대화 녹음이요. 미경이가 스스로 자백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할머니가 작은 녹음기를 보여주셨어요. 언제 이런 걸? 현우 씨 서점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뒀거든요. 미경이가 현우 씨를 협박하는 내용까지 다 녹음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치밀하실 줄 몰랐거든요. 할머니, 그럼 이걸로 미경이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하지만 현우 씨 마음을 정해야 해요. 미경이와 함께 몰락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지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다치게 한 미경이 벌 받는 건 당연하지만 저도 함께 처벌받게 되면 누가 민수를 돌볼까요? 할머니, 제가 처벌받으면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민수 치료비도 제가 될 테니까요. 할머니가요? 어떻게? 현우 씨, 사실 저도 재산이 꽤 있어요. 미경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제 명의로 옮겨둔 재산들이 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그런 재산가이실 줄 몰랐어요. 그럼 정말로 미경이를 고발할 수 있는 거네요. 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다치게 한 미경이를 그냥 놔둘 순 없었거든요. 할머니 하겠습니다. 미경이를 고발하겠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그럼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하죠. 그날 밤 저는 미경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미경 씨, 내일 밤에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요. 알겠어요. 그럼 지난번 그 펜션으로 오세요. 다음 날 밤 저는 펜션에 갔습니다. 미경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예전과 다름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현우 씨, 무슨 얘기인가요? 미경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정말 제 아들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미경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현우 씨, 이제 와서 뭘 묻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그럼 정말 미경 씨가, 네, 맞아요. 제가 했어요. 미경이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왜, 왜 그랬어요? 복수였어요. 현우 씨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망하게 했으니까 현우 씨도 같은 고통을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무죄한 아이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무죄하다고요? 현우 씨 아버지의 피를 받은 아이인데요. 미경의 말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우 씨,
이제 와서 양심팔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같은 배예요. 같은 배라니요? 현우 씨도 돈 때문에 이웃들 속이고 저와 불륜도 저질렀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미경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끌어안더군요. 현우 씨, 이제 그만 과거는 잊어요. 우리 앞으로만 봐요. 미경의 몸이 제게 밀착됐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역겨웠어요. 미경 씨, 이제 그만해요. 왜요? 예전에는 좋아했잖아요. 미경이 제 셔츠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저는 더 이상 미경 씨와 함께할 수 없어요. 현우 씨, 지금 저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미경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그럼 현우 씨도 끝이라는 거 알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정말요? 민수는 어떻게 할 건데요? 현우 씨가 감옥에 가면 누가 돌봐줄 건데요? 미경이 제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그것도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현우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미경의 표정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이제는 악마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현우 씨가 먼저 배신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일 아침에 알게 될 거예요. 미경이 섬뜩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복순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미경을 고발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하니 이미 미경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였어요. 강현우를 사기죄로 고발합니다. 재개발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주민들을 기만했습니다. 미경이 제가 나타나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현우 씨, 늦었네요. 제가 먼저 왔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김복순 할머니가 진정시켜 주셨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미경의 범죄 증거들을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까지 포함해서요.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자백한 내용이 녹음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당신이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잖아요. 민수를 다치게 한 것, 박영수 세탁소에 방화한 것, 모든 게 다 녹음되어 있어요. 경찰들이 미경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현우 씨, 이렇게 하면 본인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요. 미경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거든요. 육화 진실의 대가. 미경이 체포된 후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개발 사기 공범 혐의였어요. 하지만 제가 피해자이기도 하고 자수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약속대로 민수의 치료비를 대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변호사도 선임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경의 추가 범죄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보험 사기, 횡령, 방화, 그리고 민수에 대한 고의적 상해까지. 미경은 결국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 마지막 날 미경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민수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미경이 비웃었습니다. 옳은 일이라. 현우 씨도 결국 저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저는 미경 씨와 다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니까요. 미경이 마지막으로 한 번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민수에게 모든 일을 얘기해 주고 싶었거든요. 민수야, 아빠가 내 원수를 갚아줬어. 이제 마음 놓고 깨어나도 돼.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의사가 달려와서 민수를 검진했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곧 깨어날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일 후 민수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3년 만의 일이었어요. 아빠, 민수의 첫 마디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아빠, 괜찮아요. 다 꿈에서 봤어요. 뭘 봤다고? 아빠가 나쁜 사람들과 싸우는 걸 봤어요. 아빠가 이기더라고요. 민수의 말에 저는 더욱 울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꿈이었을까요? 김복순 할머니도 병원에 오셨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민수를 구할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우 씨가 용기를 낸 덕분이기도 하고요. 할머니, 미경이는 어떻게 되나요? 15년 동안 반성할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동안 정신을 차리길 바라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도 언젠가는 진정으로 뉘우치는 날이 오겠죠. 몇 달 후, 민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도 가능해졌어요. 서점도 다시 정상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지만 사회봉사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저를 멀리했지만 진실이 알려진 후에는 오히려 동정해 주더군요. 특히 박영수는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현우야, 그때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도 피해자였구나. 영수 형, 미안해요. 그때 속여서. 괜찮아. 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아들 때문에 말이야. 이제 저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서점 문을 열고 저녁에는 민수와 함께 산책을 하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때로는 미경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만약 그녀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죠. 김복순 할머니는 가끔 서점에 들러서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할머니는 미경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면회를 다니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 딸이니까요.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겠죠. 할머니의 모성애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미경이 그런 어머니를 두고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전처럼 절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민수는 대학에 다시 입학했어요. 3년을 잃었지만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게요. 민수야, 너는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아이야.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텨줬잖아. 가끔 밤에 창문을 보면 미경의 집이 보입니다. 지금은 다른 가족이 살고 있어요. 평범해 보이는 가족이죠. 그때의 일들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꿈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민수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게 현실이었다는 걸 깨닫죠. 저는 이제 진짜 평범한 서점 주인입니다. 더 이상 이웃집을 훔쳐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아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도 서점 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민수가 아빠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하며 학교에 갔어요. 너도 좋은 하루 보내라.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동네 풍경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복순 할머니가 서점에 들어오시더군요. 현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미경이가 드디어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했대요. 편지를 보냈는데 현우 씨와 민수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정말이요? 네, 심리 상담도 받고 있고 출소 후에는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미경도 결국 깨달음을 얻었다니 다행이에요. 할머니, 미경 씨한테 전해주세요. 저는 이미 용서했다고요. 정말이에요? 네, 증오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미경 씨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잖아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현우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할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저녁에 민수와 함께 산책을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을 수도 있고 행복의 절정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는 것 같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민수가 갑자기 물어보더군요. 물론이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저도요. 아빠와 함께여서 행복해요.
우리 부자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말이에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나요? 오른쪽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